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한때 전세계 틴캣들의 심장을 훔쳤던 프린스 오브 팝, 저스틴 비버. 지금은 아내 헤일리랑 귀여운 아들을 낳고 살고 있지만 최근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캣들을 놀라게 했어. 심지어 최근 파파라치랑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나봐. 스스로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캣이랑 같이 파헤쳐보자. 렛츠고! 지난 6월 13일 캣타넷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어. 바로 저스틴 비버가 파파라치들에게 욕설을 날리며 격한 언쟁을 벌이는 영상 때문이었지. 사건은 12일 밤 말리부의 소호하우스에서 시작됐어. 차로 가려던 저스틴 앞을 파파라치들이 막아선 거야. 팔로 얼굴을 가린 저스틴은 오늘 나 건들지 마 라고 경고했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어. 결국 저스틴의 뚜껑이 열리고 말았지. 경호팀이 파파라치들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특종의 눈마은 파파라치 중 한 명이 한술 더 떠서 캐나다 출신인 저스틴한테 이민자 단속이 두렵냐는 식의 선 넘는 질문까지 던졌대. 저스틴은 여기서 나가달라고 애원했는데 파파라치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더 집요하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어. 결국 저스틴은 아버지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지. I'm a father of a son. No, I'm a father of a real kid. Exactly. So stop. 바로 그때 한 파파라치가 기름을 붓는 말을 던졌어. Happy Father's Day, Justin. 내 아닌 아버지의 날 축하였지. 저스틴은 선 넘는 도발에도 의외로 침착하게 응수했어. 파파라치들이 공공장소라며 권리를 주장하자 저스틴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어. You'll take this video out of context like you always do. You think I'm an idiot, bro? I'm demanding respect. It's anger because you're disrespecting me. You don't get to disrespect me and get away with it. 파파라치들은 마지못해 물러서는 척했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지. 바로 그 순간 저스틴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진 듯 보였어. You know what I'm saying? You don't think I'm a real fucking guy, do you? You're gonna take this video out of context. You're gonna say I'm mad. I don't know who the fuck's paying you to provoke me. 그는 파파라치들이 자신의 동물원의 동물처럼 둘러싸고 있다며 그들의 집요함에 짜증이 넘어 가슴 아픈 수준이라고 했어. 사실 캐티즌들은 최근 저스틴의 아슬아슬한 정신 상태를 우려하고 있었어. 약물 루머가 돌자 그의 대변인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정작 본인은 보란듯이 캐스타그램에 대마를 피우는 영상을 올리는 시기였거든. 파파라치 사건 이후 저스틴의 폭주는 정점을 찍었지. 특히 이번 저스틴의 첫 아버지의 날은 그야말로 그의 캐스타 폭주로 요약할 수 있어. 저스틴은 나는 함부로 건드리면 그때는 아빠다 라는 글을 캐스타에 올리는가 하면 아들과의 셀카를 포함한 여러 사진을 게시했어.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가운데 손가락 이모지가 쾅 박혀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포스트들 속에서 유독 다정한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어. 바로 헤일리가 선물한 듯한 시계를 차고 밝게 미소 짓는 그의 사진이었지. 한편 헤일리 역시 만만치 않았어. 저스틴의 첫 아버지의 날에 달달한 축하 대신 의미심장한 저격 댓글을 남겼거든. 아버지의 날 같네. 이 댓글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한 달 전. 저스틴의 어머니의 날에 남겼던 어머니의 날은 같다라는 말을 그대로 뼈있는 농담으로 되갚아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SNS에서 서로 아슬아슬한 티키타카를 보여준 두 사람이지만 현실의 선물 스케일은 또 달랐지. 헤일리는 공격적인 축하글 대신 그의 첫 아버지의 날 선물로 오데마 피케 시계, 프라다 백팩, 맥북 등을 안겨준 것으로 보여. 심지어 두 사람은 그날 밤 데이트 나이트까지 즐겼다고 하니 이게 바로 그들만의 애정 표현 방식일까? 그런가 하면 저스틴은 친구와 나눈 사적인 문자를 캐스타그램에 박제하며 공개적으로 망신해주기도 했어.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을 거야. 갈등은 관계의 일부야. 내 분노가 싫다면 그건 내가 싫다는 거지. 내 분노는 내가 겪어온 고통에 대한 반응이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못된 짓이야. 네가 늘 생각했던 바로 그 계집애 같은 놈이었다는 게 이걸로 확인됐네. 이제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친구가 내가 계집애 같은 놈이라고? 라며 황당해하자 저스틴은 이제 너 차단할게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정말로 그를 차단해버렸어. 이어서 캐스타그램 스토리에 대문자로 자신의 신경을 토로했지. 나 괜찮냐고 그만 좀 물어봐.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지마. 나는 너희한테 안 그러잖아.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서로에게 불안감을 투영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을 격려하자. 너희의 걱정은 보살핌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냥 숨막히는 괴짜짓일 뿐이야. 캐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 지금 어리둥절한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 형 슬슬 카니가 되어가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대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지. 이게 무슨 논리야? 사실 저스틴의 이런 날선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5월 21일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안부를 화제거리로 삼은 한 게시물에 날선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인스타그램 민 계정이었어. 이 계정은 저스틴 비버가 걱정된다. 그의 삶엔 너무 큰 상처가 있어. 라는 한 할아버지의 문자를 공유하며 우리 모두 그래 라는 글을 덧붙였어. 수많은 키티즌들이 좋아요를 누르던 이 게시물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댓글을 달았으니 바로 저스틴 비버 본인이었어. 이 글을 발끈한 저스틴은 할배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댓글을 달았지. 또한 뜬금없이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키티즌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어. 카니의 바이브가 느껴지네. 저스틴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왜 약물로 당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나요? 헤일리가 걱정돼요. 파파라치와 전쟁을 치른 지 며칠, 캐터넷에서 온갖 폭주를 벌인 지 단 하루 만에 저스틴이 자신의 망가진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냈어.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치유받으라고 말해. 내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었다면 벌써 고치지 않았을까? 나도 내가 망가졌다는 걸 알아. 분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나는 평생에 걸쳐 나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어. 그럴수록 난 더 지치고 화가 날 뿐이야. 성장하려고 더 노력할수록 나는 더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돼.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싶게 하는 유일한 분이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지쳤거든. 당신들은 안 그래? 이런 저스틴의 모습에 키티즌들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세요. 소셜미디어를 떠나세요. 당신이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세요. 같은 진심 어린 조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저스틴은 지난 3월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캐스타그램에 쏟아냈었거든. 나에게 분노 문제가 있지만 성장하고 싶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아 라는 글을 올렸어. 여기엔 후드를 뒤집어 쓴 본인 사진,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화물 컨테이너 사진까지 종잡을 수 없는 이미지들이 함께 첨부됐지. 이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영상과 함께 스스로가 진실되지 못하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때때로 내 자신이 싫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낸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 자신을 바꿀 때는 내가 싫다. 이런 솔직한 고백에 많은 팬들은 오히려 용기 있다며 칭찬을 보내기도 했어. 사실 저스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3월 초에도 자신의 복잡한 속내를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 사람들은 평생 나에게 말했지. 저스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항상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마치 내가 사기꾼이 된 것처럼 말이야. 만약 그들이 내 생각을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남을 멋대로 판단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야. 만약 당신도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든다면 환영해. 나는 대부분의 날들을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확실히 느껴. 한편 최근 한 다큐멘터리는 저스틴 비버가 2022년 2억 달러 상당의 음악 저작권을 매각했을 당시 재정적 붕괴 직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파산설에 불을 지폈어. 다큐멘터리의 총괄 프로듀서는 이렇게 주장했지. 저스틴 측은 2022년에 그가 재정적 붕괴 직전이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게 바로 저작권을 팔아야만 했던 이유죠. 저스틴은 지금 당장 팔아야 해 라고 말했고 12월에 팔았어요. 그 정도로 파산 상태였던 겁니다. 그는 저스틴이 2022년 저스티스 투어를 중단하며 막대한 빚더미에 올랐을 거라 추측했어. 당시 저스틴은 안면마비를 유발하는 램지언트 증후군 진단으로 투어를 중단해야만 했어. 그리고 그 이후 무대에 서지 못했지. 음악 산업이 스트리밍 중심으로 전환된 지금 콘서트는 아티스트들의 주 수입원인데 말이야. 하지만 수입은 끊겼을지언정 씀씀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 다큐의 다른 관계자는 저스틴이 투어버스 8대 개조에만 200만 달러를 썼고 평소에도 전용기와 대저택에 막대한 돈을 쓴다고 폭로했지. 실제로 그는 비버리힐스의 2,600만 달러짜리 맨션, 라킨타의 1,600만 달러짜리 집, 아이다호의 부지를 포함해 총 6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대. 한 소식통은 두 사람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휴가 여행을 다닌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저스틴의 씀씀이가 통제 불능이라며 한 달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돈을 쓰고 한때는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뷰티 브랜드 로드를 성공시킨 헤일리가 가정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한편 저스틴은 약 2년 전 헤어진 전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에게 880만 6천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어. 이 빚은 투어 취소로 손해를 본 저스틴을 돕기 위해 브라운이 빌려준 대출금에서 비롯된 것이래. 저스틴 비버의 불안한 상태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지난 4월 저스틴의 한 전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에게 안 되라고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안 되라고 말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팀 저스틴의 핵심 멤버들은 줄줄이 그의 곁을 떠나고 있어. 심지어 절친과의 관계마저 파국으로 치달았어. 지난 5월 초 저스틴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 드류하우스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며 나를 대표하지 않으니 돈 낭비하지 말라는 폭탄 선언을 했어. 이 드류하우스는 2019년 그의 결혼식 들러리 대표까지 맡았던 절친 라이언 굿과 같은 해에 함께 만든 브랜드였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 컸지. 페이지 6에 따르면 라이언 굿이 처치홈이라는 교회를 떠난 후 두 사람은 1년 넘게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해. 한 소식통은 라이언이 교회를 떠나서 파문당했다고 전했어. 전 신도들 사이에서 컬트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목사 유다 스미스는 현재 저스틴의 삶과 사업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려졌지. 또 다른 소식통은 저스틴은 모든 이사회에 유다 목사를 추가하고 4억짜리 롤렉스를 사주는 등 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지금 저스틴 주변은 모두 이 교회 사람들 뿐이다 라고 전해기도 했어. 한때 베이비 한 곡으로 전세계를 홀렸던 팝의 프린스 저스틴 비버. 하지만 2025년에 그는 돈, 친구,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쩌면 이 모든 건 너무 어린 나이에 거대한 성공을 거머쥔 스타가 겪는 혹독한 성공의 대가일지도 몰라.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켓.